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한 3월 12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준국 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3월 12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869명이고 이 중에 333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0시 기준으로는 66명인데 한 명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현재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0.1%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9.9%에 대해서는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국 발생의 75%, 경북이 전국 발생의 15%, 따라서 전국 발생의 90%를 대구와 경북이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관련자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와 관련해서는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고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99명의 확진 환자 중에 직원이 80명 그리고 접촉자는 19명이며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1층 콜센터 직원 208명 중에서 80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이 되었고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다른 층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553명 대상으로 우선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확인한 바로는 7층에서 9층 사이의 종사자 중에 9층에서 환자가 1명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오늘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예수 사무총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특징이 지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미 WHO 사무총장도 언급을 한 대로 대유행 상황과 관련해서 WHO가 밝히고 있는 평가의 변화나 대책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시행해온 국내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 조치를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계속해서 국내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맞추어서 대응 전략을 추가로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밀집된 생활환경 시설에 해당하는 스포츠 시설이나 콜센터 등 닫힌 공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했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강화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감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된 사업장,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세부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감염 관리 현장 점검 등도 실시를 함으로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할 것을 협조 당부하였습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은 보도 참고자료에 있는 대로 사업장 내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특별히 손세정제나 물건에 대한 손세정제 같이 개인위생과 관련된 비품을 충분히 비치를 하고 또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환경위생관리 철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며
이용자 및 방문객은 체온을 확인합니다. 또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적극 실현을 하도록 지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대중교통 등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방역 차원에서 보면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과 2m 이내에서 대개는 유럽의 질병관리기구에서는 15분 정도 이상의 접촉을 얘기를 하면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나 각국의 전문 기구들의 소위 밀접 접촉의 사례는 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가족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진 또 동일한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한다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 출퇴근과 같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그 환자를 마주쳐서 감염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거나 환자가 아닌 경우에 그냥 지역사회를 오고 가거나 다닐 때 굳이 마스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까지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그 출퇴근 관련된 공용 이동수단, 뭐 지하철, 버스, 그렇지만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만약 승객과 다른 승객 또는 기사분 사이에 짧은 거리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흐른다면 그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대본 차원에서 최초 환자부터 이동 동선을 공개하거나 할 때에도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것보다는 되게 그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되게 공개를 해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방역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라든지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사회 이동과 관련된 행태 등을 고려를 해볼 때 좀 더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그렇게 그 불안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이대일 기자님. 또한 오전 브리핑 때 언급이 된 대로 국외로부터의 추가 유입 억제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 체류 후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또한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수신자 자격 조회를 통해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에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말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가 그 범위가 되기 때문에 마주보고 대화할 때부터 2m 정도의 거리를 띄고 또한 기침 등을 할 경우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 행사 등에 대한 참여나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급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해 주시고 흐르는 물에